안녕하세요. 브레인업TV입니다. 브레인업TV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질환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방신경정신과 박사이자 한의사인 천영호입니다. 저희 한의원에는 틱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요. 어떤 아이가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근육틱, 음성틱을 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 친구는 지금 뚜렛장애에 속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들이 깜짝 놀라면서 뚜렛장애는 이제 그럼 이렇게 평생 가야 되는 건가요? 뚜렛장애는 안 낫는다던데 어떻게 해야 되냐요? 굉장히 막 낙담을 하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뭐 이렇게 내가 대물어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뚜렛장애는 안 낫는다, 평생 가야 된다 이렇게 다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제법 많은 분들이 뚜렛장애는 안 낫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뚜렛장애 과연 나을 수 없는 질환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틱장애의 그 분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근육틱 혹은 음성틱이 나타난 지 1년이 안 되는 것을 잠정적 틱장애라고 하고요. 근육틱 혹은 음성틱, 보통 둘 중에 한 개만 1년 이상 된 것을 만성틱장애라고 하고요. 근육틱과 음성틱이 두 가지 다 1년 이상 나타나는 것을 뚜렛장애 혹은 투렛 장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1년이 되지 않은 그 잠정적 틱 장애는 치료 안 해도 놔두면 저절로 낫는다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분류는 학문적 소통을 위해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정한 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이 없을 때 미국 정신과 의사에서 제일 먼저 이 기준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 기준을 뭐 꼭 따라야 된다 이런 법은 없는데 미국 정신과 의사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이 추세를 좀 따르는 편이에요. 정식 이름은 미국 정신과 의사 필람, 영어로 뭐 DSM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 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대체로 미국 것을 많이 따라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주로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고 인터넷에도 다 이 기준이 실려 있죠. 잠정적 틱장애, 만성 틱장애, 뚜렛장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떤 소통을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지 임상적 어떤 경과를 예측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이 안 되는 건 잠정적 틱장애라고 하는데 이 잠정적 틱장애는 1년이 되는 순간 저절로 팍 사라지는 게 아니고 1년이 지나는 순간 잠정적 틱장애가 만성 틱장애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만성 틱장애, 근육만 하는 만성 근육 틱장애가 어느 날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음성틱이 추가되면 그 순간부터 뚜렛장애로 그냥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뚜렛장애인 사람도 예전에는 언젠가는 처음에는 다 잠정적 틱장애였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잠정적 틱장애를 거쳐서 뚜렛장애로 바뀌는 것이지 처음부터 뚜렛장애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잠정적 틱장애가 무조건 저절로 사라진다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죠. 잠정적 틱장애는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고 만성 틱장애가 될 수도 있고 뚜렛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뚜렛장애도 굉장히 여러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 근육틱도 심하고 음성틱도 심해가지고 일상생활이 막 곤란하고 학교를 막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심한 경우도 있고 음성틱이나 근육틱 조금씩 하기는 하는데 뭐 하는 듯 마는 듯 한데 어쨌거나 간에 1년이 넘어가게 되면 그 분류상으로는 뚜렛장애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제 근육틱이 주 메인인데 음성틱은 그냥 살짝 있기도 하고 혹은 음성틱이 주 정상이고 근육틱은 그 음성을 참으려고 할 때만 살짝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뚜렛의 정상은 이렇게 정도나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 만큼 그 경과, 예후도 매우 다양합니다. 이미 1년 이상 시간이 제법 경과한 틱이라서 단시간 내에 뭐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대하시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뚜렛장애 중에서도 잘 낫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작년에 3학년에 지금은 이제 4학년이겠네 4학년 그 남자아이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입학하면서부터 틱을 시작했는데 이제 점점 심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3학년 작년에 올 적에는 주 정상이 이렇게 배를 들썩거리면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배를 들썩거리면서 딸꾹질을 내는 듯한 이렇게 하는 소리를 계속 내는 건데 계속 딸꾹질을 하니까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뭐 공부는 뭐 고사하고, 뭐 얼마 전부터는 눈도 막 이렇게 사시처럼 막 흘기는 증상이 나타나서 학교도 지금 막 갔다 말았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심한 거였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해서 3학년까지 계속 심해지고 있었고, 몸을 들썩거리는 증상도 있고, 이렇게 막 딸꾹질 증상도 있으니까 이거는 질병의 분류상 뚜레짱에 속하죠. 뚜레짱에 속하는데 이 친구 지금 그동안 적절한 치료를 해서 지금은 증상이 거의 다 소실돼서 이 친구가 틱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틱이 거의 다 나은 얼마 전에 치료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잘 낫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뚜레장애라고 해서 꼭 뭐 난치성이거나 잘 안 낫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낫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뚜레장애 중에서도 치료해도 잘 낫지 않아서 오래오래 고생을 하거나 혹은 이제 성인 틱장애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잠정적 틱장애든 만성 틱장애든 뚜레장애든 질병의 기간으로 나는 틱의 분류는 틱장애의 치료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뚜레장애라고 해서 낫지 않을 거라고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잠정적 틱장애라고 해서 무조건 저절로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것도 조금 잘못된 거예요. 물론 기간에 따른 분류는 병이 잘 낫고 못 낫고 하는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런 것 관계없이 틱장애 중에서도 좀 잘 낫는 틱이 있고 좀 잘 낫지 않는 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다음 편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뚜레장애 정말 나을 수 없을 것인가, 잘 나을 수 있다가 결론이죠.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브레인업TV 전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